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제가 이발을 좀 했는데 어떻게 잘 예쁘게 됐나요? 네, 저희 장모님께서 특별히 이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요양원 같은 곳에 봉사활동을 다니세요. 이제 미용 봉사를 다니시는데 미용 봉사를 다니시려고 이제 미용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한 번에 뭐 20명 이렇게 머리를 해주시곤 하는데 제 머리도 가끔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장모님한테 머리를 맡기고 있고요. 덕분에 무료로 잘 깎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좀 무료로 그런 미용 봉사를 다니시는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되게 좀 존경스러운 분이고요. 이건 물론 머리를 공짜로 깎아줘서 아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장모님의 뒤를 이어서 어려운 여러분들의 사정을 좀 도와드리고자 이제 매일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40대, 50대, 60대가 대부분이라 그랬죠. 그분들 중에서 도움을 요청하신 분이 있는데 50대 후반에 돈이 4천만 원밖에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돈이 너무 없어서 희망을 가져봐도 될까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그분 사연을 좀 해결해 드리면 좀 공감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좀 이 영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분 사연을 좀 채택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쭉 그 메일을 읽어보고요.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노출되는 거를 좀 이렇게 싫어하셔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럿님. 파일럿님의 메일 주소를 드디어 오늘 알게 되었어요. 공개 댓글에 올리기엔 사실 너무 부끄러워서요. 저는 59세 가정주부예요. 세 자녀는 모두 성인이지만 다 미혼입니다. 사는 곳은 경기도 안양입니다. 제 남편은 실내 건축업을 했는데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하다가 결국은 망해서 사업자도 폐업한 상태입니다. 나이 들어서 망하고 나니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반지하 월세로 몇 년 살다가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50만 원 정도 내면서 오래된 아파트 24평에 살고 있어요. 내 돈은 4,400만 원입니다. 가진 돈이 너무 없어서 희망 없이 살다가 파일럿님의 영상을 보면서 감히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약은 2011년 7월에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240만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4식구 모두 청약 가입한 지 1년이 채 안 되었어요. 아들은 장애 3급입니다. 4년 전 반지하 빌라 샀다가 팔았는데 공시지가는 5,800만 원입니다. 민영 1순위는 1억 3천만 원 이하는 무주택 인정된다고 해서 가점 계산했더니 67점이 나왔어요. 사실 계약금도 없어서 청약 용기 못 냈는데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전매된다고 해서 감히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비규제 지역 청약 넣어서 핏값 받고 팔아서 제가 살고 있는 안양에 요즘 많이 짓고 있어서 그 돈으로 안양 아파트 청약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양에서 30년 정도 살았어요. 없다 해도 내 나이에 나처럼 없는 사람을 못 봐서 제 글을 읽으며 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실까봐 망설이다가 용기 내어 글들입니다. 파일럿님의 조언이 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요. 그러나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제가 부동산에 대해 너무 모르는데 제 점수가 높다는 말에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메일이 3만 통이 왔다고 하셔서 제 글을 과연 읽으실까 걱정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냅니다. 방송하실 때 제 글 읽으셔도 되는데 이름은 가려주세요. 너무 가진 게 없어서 부끄럽네요. 유익한 방송 정말 감사드리고 파일럿님과 가족 모두 건강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가진 게 너무 없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 3명을 키우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대단한 일입니다. 이 3명을 잘 키워낸, 그것도 이제 몸이 불편한 아들을 포함해서 자녀를 잘 키워낸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지 남편의 사업이 좀 이제 기울어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점,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가점이 높아도 청약을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당첨이 돼도
그 돈을 다 마련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이분한테는요, 제가 해법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비규제 지역에 청약을 넣어보는 게 좋습니다. 67점은요, 거의 무조건 당첨되는 점수입니다. 이거는 뭐 당첨권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인기 평형을 넣지 않는 이상은 거의 무조건 당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권에 넣어도 당첨권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점수니까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해서 등기를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40%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나머지 60%를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은 6개월 지나면 이제 전매가 되죠. 67점으로 좀 인기 있는 수도권 지역, 그리고 앞으로 좀 가격이 당첨되면 피가 최소한 1억 정도는 붙을 지역을 청약을 넣으셔서 당첨이 되면 보통은 이제 6개월 지나서 팔면 세금이 50%입니다. 그래서 1억이 올랐으면은 세금 50%인 5천만 원을 내고 이제 5천만 원을 버는 거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재산을 순식간에 2배로 불리는 겁니다. 물론 67점짜리를 이런 데 쓰기에는 너무 아깝기는 해요.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라도 재산을 좀 2배로 불리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재산을 1억까지 늘린 다음에 다른 자녀분들의 전부 청약이 있잖아요. 4명이 이제 청약이 채 1년이 안 됐다 그랬죠. 그 4명은 시간이 지나면 내년 말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될 겁니다. 이제 수도권도 청약이 1년에서 2년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내년 말부터 시작된다고 했는데 내년 말에 청약이 3기 신도시 청약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한 단지에서 들어갈 겁니다. 최소한 청약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당장은 이제 내년 초반에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청약은 1순위가 안 되겠지만 이제 좀 중간쯤 가다 보면은 이제 1순위가 되겠죠. 2년이 지나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청약을 집중적으로 4분이 돌아가면서 넣어보시면은 또 그 중에서 당첨자분이 나올 겁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이제 규제 지역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향후에는 규제 지역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6개월 후에는 전매가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당첨이 되면은 6개월 후에 3기 신도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피가 한 최소 1억은 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도 한 1억 정도 피가 붙어서 5천만 원 정도 더 보태서 이제 또 나머지 3분 청약이 남아있죠. 3분 청약을 이제 골고루 3기 신도시에 돌아가면서 다 넣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또 당첨이 되면 3번째 당첨되었을 때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아마 3기 신도시 정도는 입주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는 곳이 안양이다 보니까 안양에 살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안양을 입주하려고 하면은 안양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진 말이 안양이지만 이제 굉장히 떨어진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싸서 입주가 가능한데 안양 중심지는 분양가를 감당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3기 신도시를 전세를 주고 안양에 전세를 사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3기 신도시 가까운 곳, 안양에서 가까운 3기 신도시에 거주를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희망이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가점이 67점이라는 엄청 높은 통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당첨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제 아드님이 3급이라 그랬죠. 몸이 불편한 3급인데 이 경우에도 그 장애인 특공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조건이 뭐 1년인가 2년인가 저도 자세한 그 부분 모르지만 이제 제가 나중에 찾아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장애인 특공 같은 거 넣으시면은 그것도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청약으로 조금 밀어붙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법이면 되고 아직 이제 59세지만은 제가 늘 말했듯이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희망을 놓지 않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살다 보면은 포기하고 싶고 나는 안 돼, 난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을 이제 바꿔서 내가 지금이라도 이걸 알았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밟아나가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좀 계획을 짜서 긍정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일단 나는 67점이니까 어디든 한 군데는 될 수 있어. 그런 희망도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여러 군데 청약을 넣어봐서 당첨될 때마다 그런 뭔가 기분 좋음을 느낄 수도 있고요. 충분히 지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단,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신다면은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보다 더 어려운 분은 청약통장 67점이 없는 분이에요.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청약통장까지 없으면, 67점짜리 청약통장까지 없으면 뭐 어떻게 크게 제가 조언을 드릴 만한 부분이 없는데 굉장히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 더 이분 더 궁금하시면 이제 댓글로 주시면은 제가 또 그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 만한 사연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청약 시장이 앞으로는 굉장히 핫할 거고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 공략하는 그런 계획을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이라고 아무 데나 다 넣으면 안 되고요. 이제 좋은 곳, 그리고 저렴한 곳, 그런 곳을 좀 노려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또 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또 이제 갑작스레 또 그런 김정은 뉴스가 나왔는데, 김정은이 또 뭐 청와대 말로는 또 건재하다 이렇게 얘기를, 뉴스도 나오곤 하는데, 그 덕분에 뭐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가 많이 좀 이렇게 놀라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얘기해보고,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